5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너무 대단한데? 틀렸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 왜 더 안 했어? A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아! 안녕 마멜리들, 마늘입니다. 썸네일이랑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제 채널 역사상 레전드를 찍었던 영상을 리액션 해보려고 합니다. 기말고사 채점하다가 멘탈 나간 고등학생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고, 부제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생각 163만 3,649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채점 당시로부터 횟수로 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당시의 기마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와, 이 인트로도 진짜 오랜만입니다.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미분했던 걸 다시 적분할 거면 미분은 왜 하는 거고? 잠깐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 서저리도 한번 했고 약간의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 때의 기마늘도 기마늘이고 지금의 기마늘도 기마늘이니까 태초의 상태로 촬영을 했네요. 네.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데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도 없고 이 사회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되게 인트로를 자극적으로 잘 뽑았다. 그냥 거실에서 가족들끼리 과일 먹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다가 같이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영상 찍어볼까? 하고 옆에 카메라만 세워두고 진짜 이게 리얼 찐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면 밖에 거실에서 부모님이랑 뭐 가족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되게 시끄러웠네. 자신 있는 국어.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저는 초중고 내내 국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국외음화, 자음접변, 된소리, 여린소리, 비음화, 유음화 이런 게 그냥 재밌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인데 거기 안에서도 다 체계가 있고 뭔가 구강 구조를 다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동그라미가 일단 첫 번째 장 다 맞았어요. 첫 번째 장 다 맞았어요. 축하해. 틀렸나봐. 아니네요. 잘못 봤네. 저 귀에 맞춰서 물음표 한 것 봐. 이건 진짜 틀렸네. 하나 정도는 그럴 수 있죠. 제가 검토 광인이었어요. 헷갈리는 거 그런 것들을 별표를 다 시험 치면서 해놓은 다음에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별표 치는 애들만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별표를 쳐놨다는 건 제가 확신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거니까 아마 거기서 많이 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개 틀렸어요. 한 개 틀렸네요. 한 개 틀렸어요. 95.6점. 95.6점? 너무 대단한데? 너무 대단해.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놀 것 다 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뭔가 주변에서 하늘이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학원을 안 다니고 성적이 제법 잘 나왔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굳어져서 공부 잘해야 되는 사람, 모범생이어야 되는 사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당시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한번 말해볼게. 엄마 아빠한테 말하러 간다고. 또 잘 봤으니까 자랑해야 되거든요. 틀렸어. 한 개밖에 안 틀렸어? 와 대박 진짜 넌 국어의 신인 같다. 대박 너 국어의 신인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너무 따뜻하다, 어머니 너무 좋은 분이시다, 저런 반응이면 나도 공부하고 싶을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왜 틀렸어? 한 개 100점 맞을 수 있었잖아.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께서 반응을 하셨으면 반항심으로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지 않았을까. 저를 잘 다루는 법을 아셨던 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기분 좋게 돌아와서 경제 해볼게요. 경제를 채점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경제를 또 곧잘 했었습니다. 틀렸네. 틀렸대요. 이게 왜? 또 틀렸네. 이거는 괜찮아요. 몰랐던 거니까. 몰랐던 건 괜찮다. 미안해. 3개 틀렸어요, 벌써. 여러분 개망했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 안 했는데
진짜 망했어요. 평균이 그죠. 41점이고요. 근데 경제 아니 근데 경제 평균이 41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경제를 배울 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어릴 때부터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가르쳐주는 과목이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수강자 수가 되게 적었어요. 저희 학교 치고는 적은 편이었어서 1등급을 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서도 그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100명 정도 돼서 1등급이 4명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88.4점이 나왔으니까 1등급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는 제가 아마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자신 있는 과목은 이 두 가지였어요. 수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학이라든지 수학 같은 과목들. 만약에 제가 수학을 고등학교 가서까지도 적성에 잘 맞고 잘했다면 다른 대학 혹은 뭐 다른 학과를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리를 잘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꿔서 틀렸을 때의 기분을 경험해보시죠. 기억이 있으실까요? 나네요. 확신한 정답을 알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 아주 어린 친구가 자기 객관화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한 번 더 감명을 받았습니다. 몰라서 틀린 문제에 대한 아쉬움, 스트레스가 거의 전혀 없었어요. 몰랐는데 어떡해. 다시 돌아가도 못할 거잖아. 뭔가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그 문제를 알았을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지나가지 자책을 하고 왜 더 안 했어 이렇게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는 문제인데 이렇게 방금처럼 바꿔서 틀리거나 실수로 어떻게 했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때 뭐 시험 문제 하나 더 틀린다고 인생이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심장이 쫄깃해요 아주. 왜? 저 그거 한 개 빼고 다 맞았거든요. 어떡해. 또 하나 틀렸는데 바꿔서 틀렸어. 왜 바꾸노? 나 슬퍼. 뭐 다 하나 틀리면 다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지금 다시 풀면 저 진짜 반타작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일본어는 편한 마음으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바라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바라면 안 돼. 진짜 저 때 일본어 공부를 안 했어요. 벌써 이렇게 틀려도 지금 별 타격이 없잖아요. 삐딱해요 그냥 사람이. 삐딱해요 그냥 사람이 막 이러네. 저는 수능 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과목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경제랑 뭐지? 담임 선생님이랑 다들 만류해가지고 경제만은 안 된다. 경제만은 안 돼! 해서 어쩔 수 없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는데 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능 봤을 때.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재미없어 하는 거면은 아무리 쉬운 과목이라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오고 나서도 다들 막 꿀강의라고 너무 좋다고 막 이런 강의가 없다. 수업만 듣고 그냥 오픈북으로 베껴서 풀면 된다. 이런 과목을 들으면 저는 항상 A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 너무 재미가 없거든. 일단 내용이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듣게 되고 공부를 하기 싫고 반면 다들 어려운 과목이다. 뭐 과제가 많다, 까다롭다, 교수님께서 깐깐하시다 하더라도 제가 그 과목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면 또 A뿔이 나오고 이런 게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네요. 이제 대망의 수학을 채점한다고 하니까 집중해서 보시죠. 지금부터 시작이야. 여기까지는 껌이었어. 일단 1번은 맞아. 객관식은 잘 맞았나 봐요. 거든요. 근데요 갑자기? 저는 수학을 할 때면 자꾸 눈물이 눈물이 나요. 나요. 시험이 일주일인가 남았었는데 수학을 풀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미분했던 걸 다시 적분할 거면 미분은 왜 하는 거고 적분했던 걸 다시 미분할 거면 적분은 또 왜 하는 거야? 스스로를 보면서 이게 드는 감정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귀엽다.
저 당시에는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걸 못하면 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라는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이 수학 때문에 힘들어했던 시절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학을 막 엄청 못했던 건 아니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때도 학원에서 수학을 풀다가 뭐 눈물이 났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 단 1%의 과장이나 거짓말도 들어가지 않았었다. 정말 100% 현실이었고 100%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떠올려보면 미화가 안 되네요. 네, 미화가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고생했다.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데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도 없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쪽팔리게. 사고력도 좋아지고 그런 면에서 봐야지 그걸 꼭 시험에다가만 빗대서 생각하면 어떡하냐. 공부하는 목적이 시험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말을 있어요. 왜 이렇게 잘해? 이 사회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지상이라던가 뭐 학생을 이렇게 평가할 방법이 시험이라는 너무 논리적으로 것을 말을 잘하는데? 통해서 근데 자꾸 날지도 못하는 닭한테 이 멘트가 기억나. 나보라고 하고 어머, 수영도 못하는 너무 원숭이한테 오글거려. 수영을 해보라고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라고? 날지도 못하는 닭한테 날아보라고 하고 뭐라고? 수영도 못하는 원숭이한테 수영을 해보라 한다고? 하늘아, 너무 오글거려. 근데 말을 너무 잘해요. 국어를 좋아했다고 하는 게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생각을 토로하는 부분에 되게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너무 공감된다. 이 영상을 교육청에 보여줘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때 내가 알고 싶은 학문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곳이 대학이다 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들 설명을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학점을 잘 따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게 돼버렸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는.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해봐야 내가 어느 부분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고 이런 건데 이런 직업도 있었네? 저런 직업도 있었네? 하는 게 지금까지도 진짜 많거든요. 고등학교 공부만으로 평생 살아갈 직업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한다? 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당시에는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 언어 쪽으로 내가 좀 뛰어난 것 같으니까 언어와 관련된 학과를 가보자 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전공은 나랑 잘 맞는데 전공과 관련된 직업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3년 안에 깨달아야 한다는 게 이게 맞을까?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니까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저 당시에는 지금 채점하고 있는 저 시험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 와보니까 누구에겐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에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런 크고 작은 시험들이 쌓여서 저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문적인 것 외에도 다양한 경험들 있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겪은 것들, 사람을 상대하면서 겪은 것들, 단편적으로는 알바를 하면서 얻은 것들, 뭐 이런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살면서 많은 요소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5년이 지난 지금 조금 더 살아본 언니 혹은 누나가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5년 뒤에 지금 이 리액션 영상을 보면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늘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부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 저의 생각은 그래요. 공부만을 잘하기 위해서 너무 막 애쓰다가 더 스트레스 받아서 골병 들 바에는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뭘 했을 때 행복한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게 조금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한 명의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개학까지 몇 주 안 남았잖아요. 고3이 몇 년생이죠? 올해? 올해 고3이 07? 시간이 너무 빠르죠.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